시그널 연습법. 자기소개는 파란 상의 입은 여성이 보이면은,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혼자서,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막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내가 준비했던 자기소개를 파란 옷 입은 사람 보면 무조건 하고, 문신한 분 보면은 지원 동기 얘기하고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좀 잘생긴 친구여야겠죠? 나보다 잘생긴 사람, 너 좀 생겼는데? 그럼 학업 동기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습관화하라는 얘기죠. 안 그렇고, 그냥 너 면접 준비해갖고 와.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면접 바이블. 정말 면접에 대한 모든 정보들, 예상 면접 질문들도 막 있고요. 각 대학마다의 특징들, 그런 것들도 다 적혀 있으니까 요거 정말 면접 지도할 때 진짜 너무 필요한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마스터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교사들의 성장하는 시간 티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라드 쌤이 처음으로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성적인 대입 면접 지도 준비 오늘도 많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허정 선생님을 만나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티메이트 허정 선생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우리 허정 선생님 모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선생님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교사 허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마 이 허정 선생님이 작년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면접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올해 나오셨는데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아마 작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 내가 알던 허정 선생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또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냥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수영을 좀 배웠는데요. 생각보다 수영이 좀 잘 몸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수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들 이거 그 면접 지도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건강. 허정 선생님처럼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로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오늘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 고3 담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하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다 마무리되면 수시 성적, 너 성적으로 이 정도면은 뭐 너가 원하는 대학을 한번 지원해 보겠다, 좀 힘들 것 같다, 아니면 남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아직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사전 질문지를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 면접 지도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면접 지도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많은 방법들을 제 나름의 방식대로 한 5가지로 추리고 뭐 학생들의 성향에 맞는 면접 지도 방법들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식도 얻어 가시겠지만은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면접 지도 인사이트 받아들일 준비 되셨나요? 인사이트 얻어 가실 준비가 되셨다면 티타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 성공적인 대입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2024 대입 면접 전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면접 지도의 5가지 원칙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학생 유형과 면접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준비 시 교사의 역할인데요.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를 하실 때 수업 시간에는 뭐 많이 바뀌긴 했지만 가르친다는 개념이 컸다면은 면접에서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코칭과 멘토링이 중심이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잘 코칭을 해주시고 멘토링을 해주시면서
목표를 정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훈련을 해야겠죠. 계속 훈련을 하면서 동기부여 받고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면 결국 면접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잇지 않을까 해서 교사의 역할은 코칭과 멘토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4 대입 면접 정리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처음에 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뚜렷하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고 싶은 대학의 좀 목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경기 북부에서 통학 가능한 대학들, 그리고 특수목적 대학입니다. 경찰대, 육사, 소위 말하는 육사공사회사,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있고요. 농수산대학, 전통문화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쪽 대학들이 있는데 이쪽 대학들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어서 수시 6개 전형 제한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대와 초등교육과 모아놨고요. 지방 거점 대학이라고 하죠. 거점 대학들을 모아놨습니다. 제가 만든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참고 자료인데요. 유용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의 구성 요소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느냐, 대학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르고 굉장히 다 다르긴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종합전형에서의 그 느낌은 일단 내신 등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선택과목, 그리고 교과세 특, 개인세 특도 있고요. 동아리, 자율특기, 진로특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면접 지도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마지막으로 생활기록부 마무리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참고 자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학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1학년 때 좀 다양한 관심이 있다가 2학년 때부터는 대부분 저는 어느 계열, 어느 학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3학년 마지막 활동에서는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심화하거나 아니면은 실패한 활동이 있다면은 그 활동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본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연결시켜서 마지막에 구슬을 깨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 이것도 제가 상담할 때 많이 활용하는 자료인데요. 대학 6개 카드를 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목적 대학이나 전문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수시에서 6개의 대학을 지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어떤 학생들은 저는 어느 대학 밑으로는 안 갈 거고요. 아니면은 어느 대학에서 안 되면은 N수도 불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수시에서 안 돼도 괜찮아요. 정시에서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텐데 이 패턴은 저는 무조건 수시에서 승부를 내고 싶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올해 꼭 들어가야겠고 이 6개 중에서 승부를 봐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패턴인데요. 6군데 다 떨어지는 게 가장 슬프겠지만은 6군데 다 붙는 것도 원서를 잘 못 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카드라고 했을 때 1번은 보통 굉장히 가능성은 낮지만 꼭 한번 저는 이 대학을 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은 여기도 좀 안정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신, 적정해서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걸린 이 학교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5번, 6번인데 주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아무래도 선생님들, 저도 대표 쫄보인데요. 선생님들은 안정성을 좀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6번 카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이 6번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음이 좀 상하시죠. 예. 그래서 붙어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카드긴 해요. 그리고 6번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덜한 종합전형은 정성평가가 들어가니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입시 사례 보면은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세대나 고려대를 불합격한 경우,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종종 발생하죠. 그래서 교과 전형을 안정이나 하향으로 쓸 때는 교과 전형을 쓰고요. 면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향을 쓰는데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물음표가 쳐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면접 전형이 또 그 변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그 면접 전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5번, 6번 카드는 약간 제외하고 면접 전형을 쓰는 카드는 1, 2, 3, 4번이겠죠. 1, 2, 3, 4번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했을 때 그때 면접을 볼 수 있고, 면접 전형을 붙는 학생들은 대부분 4번에서 면접 전형을 붙었다 그랬는데 1, 2, 3번에서 붙지 않는 이상은 4번 대학을 아주 불만족스럽게 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면접까지 봤으니까 다닐만 하지, 뭐 그 정도 느낌으로. 그래서 면접 전형을 보는 대학들은 붙으면은 꽤 만족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보통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대학 면접 일정인데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요번에 주목한 것은 요 준비 기간입니다. 보통 1차 합격자가 발표되고 면접 시행일이 있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가천대가 준비 기간이 2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다. 1단계 발표가 10월 26일이고요. 1단계 발표 난 다음에 인문계열이나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바로 이틀 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학교마다 면접 준비 기간이 다 좀 다르고요. 대진대, 덕성여대 뭐 4일에서 8일, 보통 4일 정도가 3, 4일이 좀 많고요. 종합전형에서는. 성공회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종합전형인데 모든 학생이 다 면접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네. 학생들도 나는 꼭 성공회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면접 준비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불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30%가 좀 많고, 뭐 30%, 40%인데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인재는 50%죠. 그렇게 50%도 있고, 근데 또 실질 반영률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 대학의 면접 전형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대학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면접 평가 요소입니다. 건국대와 다른 여러 대학에서 최근에 작년에 자료가 나왔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은 너 공부 얼만큼 잘하니? 진로 역량은 너 우리 과에 얼만큼 열심히 활동했니? 우리 과에 적합하니? 마지막 공동체 역량은 너 인성 괜찮니?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경기대는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소통 역량으로 표시했고요. 아주대는 서류 신뢰도라고 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서류 신뢰도라는 게 너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있는데 활동 진짜로 했니?가 1차적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얼마만큼 깊이 있게 했니? 너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뭐 통찰력을 얻고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서로 신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만 판단하는 기보다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태도도 아주대에서는 20%를 배정을 했습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 분들이나 대학 관계자분들 이렇게 뭐 뵙게 되면은 따라가서 한번 여쭤보고 하는데요. 대입 면접에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태도도 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왜 그런지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면접 유형별 분류입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은 정답에 가까운 답이 있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되고요.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직접 맞닥뜨리면 그 시간 안에 푸는 게, 제한 시간 안에 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죠. 대학에서 발표하는 기출문제와 면접 예시 문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재시문 기반 면접은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성균관대도 과학인재가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의대도 좀 있고, 그런 식으로
결정 요인은 제시문 기반 면접을 붙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업 지식, 독해 능력, 논리력, 사고력, 순발력,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는 특히 교과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문과에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 일반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면은 내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 생활기록부에서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면접이 서류 기반 면접인데요. 생활기록부 서류 기반 면접은 내가 한 활동이고 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내가 갖고 있겠죠.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신뢰가 되는지, 그리고 학교 활동을 바탕으로 추천한 질문을 통해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면접이고요. 그래서 제출 서류, 즉 이제 거의 학생부밖에 없죠. 학생부에 대한 이해 및 숙지,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사전질문지를 보면서 사전질문지에서 제시문 기반 면접은 어떤 것이냐고 좀 여쭤보셔가지고 급하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서울대학교 2023 서울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 궁금하시면은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거는 모든 대학이 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제시문 기반 면접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건 경제 쪽 관련된,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이고, 수학. 예. 이게 뭘까요? 그리고 화학 관련된 이런 것들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제시문 기반보다는 서류 기반 면접, 그리고 면접의 기본적인 태도, 그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면접입니다. 일반 면접은 학교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도 있는데요. 면접 문제를 미리 제시하고 대표적인 대학이 명지대, 대진대, 신한대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룹 면접을 하기도 학교마다 좀 다양한데, 아무래도 선호도가 학생들이 1번 대학인 경우는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지도를 하다 보면은 약간 의욕이 좀 떨어지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면은, 준비만 잘하면은 가장 성공률이 높은데, 문제는 학생들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많이 또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은 학업 의지와 준비 정도만 한다면은 좀 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교육대학교도 대학마다 좀 면접 전형이 다르고요. 의대 MMI 또 질문을 몇 분이 해주셔가지고, 의대 MMI는 미니 멀티 인터뷰인가? 예, 다중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방이 있고 그 방에서 여기서 대답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방 가고 또 다른 방 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한림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질문 주제를 하겠습니다.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스트레스 환경에서 잘못됐던 일을 이야기하고, 아무래도 의사가 되려면 높은 지식 수준도 필요하지만은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면접이고요. 소위 말하는 서울 15개 대학 면접 전형인데요. 보시면은 총 선발 인원은 한 27,000명 정도 되고요. 수시에서. 그 중에 면접을 보는 전형이 한 11,000명? 그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근데 11,000명인데 배수로 따지면 보통 3배수에서 4배수 되니까 실제 면접을 볼 수 있는 학생은 한 3만 명 이상 되겠죠. 그리고 면접 비율은 40%. 그리고 제시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그 정도가 제시문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들은 서류 기반 면접이 많고, 이 대학 이외에 또 다른 대학을 합치면 대부분은 다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요 세 대학, 네 대학 말고는 다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서강대와 한양대는 면접이 없죠.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면접은 싫어요. 면접 안 하고 이렇게 뭔가 활동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혼자서 공부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면접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대학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면접 지도의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시지와 메신저를 한번 구분을 해 봐야겠다. 그 다음에 준비 단계를 세분화하자.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메타인지를 향상시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함을 찾자. 라고 한번 5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면접 지도를 하고 또 가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면접 강의를 하고 할 때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자료들은 취업 면접 서류와 취업 면접 서적과 뭐 취업 면접 사이트 그리고 취업 면접 동영상 유튜브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대인 면접도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취업 면접에 비하면은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죠. 왜냐면 취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절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 기간도 훨씬 길고요. 숙련도도 높고 취업 면접이 연습도 훨씬 더 많이 하시고요. 지식도 많으시고 기업에서 기대치도 훨씬 높죠. 뭐 취업 면접 같은 경우는 몇십 대 1은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경쟁자들도 지금 면접이라는 것이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정성평가인데다가 상대평가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친구가 붙는 게 면접인데 경쟁자들도 대인 면접보다는 취업 면접이 훨씬 더 경쟁자들이 더 능력이 있고요. 질문의 난이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면접을 지도하실 때 그러니까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는 마시고 너가 이 정도만 했어도 괜찮아. 왜냐하면은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지금 이 시기에서 그렇게 면접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최고의 수준으로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취업 면접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준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상에 완벽함 없으니까 저의 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대인 면접을 보거나 뭐 그랬을 때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마 완벽주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완벽주의를 하다 보니까 일을 더 못하죠.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완성을 추구하되 부족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대인 면접은 대부분 시간과 준비가 부족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첫 번째로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하겠습니다. 메신저의 중요성인데요. 이거는 챗GPT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메신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려줘, 좋은 문구가 있니? 그랬더니 좋은 메신저는 나쁜 메시지까지 잘 전달하고요. 나쁜 메신저는 좋은 메시지도 잘 전달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쁜 메신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도 누가 전달하는지, 어떻게 전달하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면접관은 달라질 수 있겠죠. 복장에 대해서는 그 AI 에스크업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대학 면접에 있으면은 대학 면접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요새 저작권 때문에 그 참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한번 AI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남학생 복장 그려줘 했더니 이거는 이게 남학생이라고 하긴 그렇지 않니? 그래서 요번엔 흰색 셔츠에 갈색 가디건 바지는 좀 검은색으로 어떻게 되겠니?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단추를 모두 채우고 흰색 셔츠와 브라운색 조끼 이렇게 했더니 나비 넥타이에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 포기할까 하다가 다시 마음 다잡고 고등학생이 대인 면접에서 입으면은 어떤 복장이 좋을까? 했더니 얼굴로 무조건 합격일 것 같긴 하지만 고등학생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좀 면접관 앞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줘. 그러니 또 얼굴로 무조건 합격 먹을 것 같긴 하지만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면 바라보고 웃지 않고 약간 경직된 모습 했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정면 바라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바닥에 있고 장소는 교실로 좀 해줘 그랬더니 또 반바지입니다. 반바지. 어저께 시간도 없고 그냥 마음도 급한데 마지막으로 고마워 그런데 반바지 말고 이번엔 긴 바지 입고 제대로 책상 없이 정면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려줘 그랬더니 책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앉은이란 단어를 또 얘가 깜빡한 것 같아요. 복장의 결론은 이겁니다. 면접 복장은 복수의 어른들,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이신데 MZ 세대는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입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접 복장을 정하면은 면접 복장을 딱 그날 면접날 입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최소 2, 3회 정도는 면접 복장 입고 실전 모의 면접 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메신저와 메시지 구분해서 메신저를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중에 보컬 필러가 있습니다. 채우기 말, 추임새, 뭐 인제 좀 전에 예습. 학생들도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말버릇들이 있습니다. 고치는 게 좋겠죠. 계속 얘기를 하면은 면접관들도 학생의 메시지보다는 쟤는 또 하네. 계속 요번엔 쩝이구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채우기 말을 피하는 방법 첫 번째, 녹음을 해야겠죠. 녹음해서 들어주면서 너 이렇게 말했어. 왜냐면은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 제가요? 안 했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녹음해서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인식만 해도 조금 의식을 하면서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면은 줄어들고 생각 정리한 다음에 말하기. 침묵. 아무래도 침묵이 두려워서 뭐 다른 말들을 이제 섞게 되는 거죠. 방금 또 인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계속 연습을 해야겠죠. 어휘 표현에서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기분이 좋은데 뭘 좋았던 것 같다라는 말들. 그리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말을 어휘력을 좀 향상되고 표현력이 좋아졌다면은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느꼈고 그 기분이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어휘가 달라지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신뢰감이 있겠죠. 그리고 자세, 태도, 얼굴 표정 이런 것들도 비언어적인 표현들도 메신저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쓰면은 안 되는 용어들, 뭐뭐인 것 같아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안 쓰면 안 되고 가르치다인데 보통 가리키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학생은 선생님이 되는데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도 구분 못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예를 안 들었지만 저렴한 표현들 최대한 고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과 끝에 집중을 하자인데 처음에 긴장해서 말을 좀 실력이 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로 꺼내기 위해서는 일단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고요. 관계지향성 질문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건 좀 이따가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동기, 자기소개, 지원동기와 지원동기 외웠어요. 자기소개 외웠어요. 그랬는데 문제에서 면접관분이 지원동기와 자기소개 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당황하거든요. 최대한 지원동기, 자기소개 요것들은 딱 치면은 나올 수 있게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준비 단계에 세분합니다. 하나씩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활동했을 때 동기만 한번 적어볼래? 그 다음에 목적 한번 적어보자. 이론도 적고요. 내용도 적고 과정, 공동체 경험, 어려웠던 일, 타활동 연계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게 사례도 적고요. 참고 자료도 있었으면은 적게 하고 전공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동기를 다시 적으라고 하면 아마 또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기가 좀 더 다른 동기가 생길 겁니다. 좀 더 강화가 되고요.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겠죠. 이렇게 하나 한 번에 모든 걸 다 못하는 학생들이라면은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할 수 있고 활동의 세분화가 있고 면접 정리도 세분화할 수 있겠죠. 처음에 작년에 또 했던 학생들 중에서 한 번에 모의 면접 한 번 했더니 트라우마가 생기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친구들은 일단은 너 인사만 하고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네 가세요 나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만 연습 몇 번 하고 그 다음에는 관계지향성 질문 식사하셨나요? 오늘 밥 먹고 왔나요? 그거 아무래도 좀 쉽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내 면접 대본을 읽으면서 아니면 키워드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고 계속 익숙해지는 과정이죠. 나중에는 준비한 답변을 무작위로 대답도 하고요. 이제 10개 주고서 이 리스트에서 3개 나올 거야.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답변도 돌발 질문도 좀 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모의 면접까지 이런 식으로 면접 준비도 최대한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면접은 운동과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반복 훈련 중에서 또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분인지 시그널 연습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소개는 파란 상의 입은 여성이 보이면은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혼자서,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막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내가 준비했던 자기소개를 파란 옷 입은 사람 보면 무조건 하고, 문신한 분 보면은 지원 동기 얘기하고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좀 잘생긴 친구여야겠죠? 나보다 잘생긴 사람, 너 좀 생겼는데 그럼 학업 동기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 습관화하라는 얘기죠. 안 그렇고 그냥 너 면접 준비해갖고 와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수영 얘기를 했는데 수영의 결정 요인은 기술, 체력, 정신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면접에서는 지식, 일단 아는 게 많아야 되고 화법,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겠죠. 그리고 멘탈, 정신력 중요하고요. 수영 기술의 완성이 인지화, 고정화, 자동화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어떻게 뺄까 그러고 계속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학생들 면접도 비슷합니다. 일단은 내가 면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야겠구나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화인데 계속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져야겠죠. 마지막으로 자동적으로 키워드만 봐도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렇게 조합할 수 있는 이 자동화까지 가는 게 면접에서도 핵심이 아닐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은 처음과 끝의 집중인데요. 초두 효과, 아까 어떤 사전 질문에서 나왔는데 초두 효과를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초두 효과 연습을 하는 게 낫고요. 왜냐면 그게 너무 결정적인데, 물론 처음에 잘 못했다가 나중에 만회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하면 첫인상 좋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게 자신 없다고 하기보다는 연습을 해야겠죠. 대답할 때는 살짝 여유 있게 하고요. 말 단조롭지 않게 하고 질문을 반복하면서 지원 동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저는 어디에 지원 그렇게 바로 하기보다는 땡땡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답변에서 처음에 인상이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답변의 끝에서는 요점, PREP 응답법 아니면은 동기, 과정, 결과, 성찰, 그리고 스타에서 결과처럼 마지막에도 꼭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하게 해주고요. 관계지향성 질문 예시드립니다. 오는데 멀지 않았나요? 아침은 먹고 왔나요?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면은 처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 시작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면접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끝에서 하다가 잘했는데 지원자가 생각하기엔 잘 못했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한숨 쉬고 그런 경우, 끝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심지어는 욕까지 하면서 나가버리는 경우 있어서 마지막까지 꼭 신경 쓰자라는 얘기고요. 자포자기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또 잘 봤다고 너무 오버하지 말고, 메타인지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좋은 사례는 쟤는 그렇게 달리기가 빠르지 않은데 축구를 굉장히 잘하네? 포지셔닝이 좋은 거죠. 그런 것들.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건데, 면접을 잘 봤다고 했는데 면접을 떨어지는 학생들이 꽤 많았고 못 봤는데 붙은 학생들의 경우가 많았어요. 첫 번째, 메타인지가 낮은 경우는 면접장에서 본인이 어떤 걸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답을 그냥 의사소통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친구들은 질문의 의도를 못 파악하고 그냥 내가 준비한 내용만 답변을 한 다음에 난 잘 봤어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안 좋죠. 메타인지가 높은 경우는 면접에 대한 기준이 높아요. 그리고 메타인지가 좋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평균 이상이고 질문의 의도도 잘 파악했는데 내 기준에 미치지가 못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이 친구는 잘했기 때문에 못 봤어요 했는데 붙는 경우는 이 경우로 꽤 많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메타인지 향상법은 선생님들이 꼭 면접 다음에 너 어떻게 봤니? 말투는 어땠니? 속도는 어땠니?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함인데요. 힘 빼기죠, 일단. 모든 운동 아니면 말하기에서도 힘 빼기가 굉장히 다 중요하죠. 내용에 힘이 들어갔을 때는 학생들이 목소리는 좀 겸손하게, 그리고 내용에 힘이 빠질 때는 목소리와 태도는 당당하게. 수학 성적이 상당히 높네요. 원래 수학 좋아하나요? 그랬을 때 자랑을 해야 되는데 태도까지 제가 좀 수학 잘하죠 그러면은 적절함이 아닌 거죠. 그때는 제가 수학을 원래 못했는데 노력을 하느라고. 그리고 또 기계공학과 지원하는데 물리 안 왔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물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제가 비록 그 상황에서는 물리 선택 안 했지만은 어떤 것을 계속 만회하면서 앞으로 지원할 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때는 당당해야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답변의 적절함도 식사하셨나요? 네. 뭐 먹었어요? 제육덮밥요.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냥 그러면 면접관이 처음에 야 이거 뭐 시작을 하긴 하겠지만은 첫인상도 안 좋고 적절하지 않죠. 적절한 거는 식사하셨나요? 네, 일찍 도착해서 뭐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맛있었나요? 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먹었습니다. 요 정도가 적절한데 또 과하면은 막 허니 오트로 설득했고 뭐 아메리칸 살라미에 막 하고 능글맞게 나름 잘했다고 면접관님은 어떤 거 드셨나요? 라고 하면은 좀 과하겠죠. 그래서 과유불급 면접에서는 살짝 오히려 부족한 게 낫지 너무 과하지 않게 그래서 적절함을 키워드로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학생 유형과 면접 지도 방법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학생이 무조건 선생님에게 맞춰야 됐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에게 더 맞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 안 맞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나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강아지형, 고양이형도 나눌 수가 있고요. 저는 애니어그램 되게 좋아하는데 애니어그램은 좀 복잡하고 MBTI도 16가지 있고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것은 디스크 유형인데요. 디스크 유형은 뭐 단순히 4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여기서 조합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100% 주도형이다. 어떤 사람은 100% 사교형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에 따라서 수많은 관계가 나오겠지만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시기에 이런 학생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든 학습지인데 나중에 이거 공유 혹시 가능한가요? 나중에 공유로 한번 보시면서 면접 전에 요걸 한번 보시면서 너는 어떤 스타일이니? 근데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과 다른 사람이 보는 스타일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나뉘는데 주도형은 결단력이 좋고요. 사교형은 무조건 사람이에요, 사람. 신중형은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변화 되게 무서워하고 안정형은 응기와 끈기. 제가 제일 추구하는데 잘 못하는 게 안정형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학습 방해 요인은 주도형인 친구는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오히려 안 해요. 그리고 사교형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하자고 싫어하는 사람이면 안 하게 되고 신중형 같은 경우는 부끄러움이 심하고요. 안정형 같은 경우는 압박감이나 미루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동기유발 요인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도형 같은 경우 친구들이 이 친구는 좀 되게 그 의지가 강하고 뭔가 좀 멋있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에게는 경쟁심을 좀 불러일으키거나 너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사교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람입니다. 사람. 친구들이 잘한다. 선생님들이 잘한다. 칭찬하면은 무조건 잘할 수 있고요. 신중형 같은 경우는 좀 자기 신뢰나 논리적으로 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너 이거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고 너가 좋아하는 거 정말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안정형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좀 이끌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하나 단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면접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들과 같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할지 코치해주고 멘토링해주고 그런 역할들이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허정욱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훅 갔어요, 진짜. 예, 저도 시계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한두 개 정도는 받고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사전에 질문 주신 것 중에 좀 답변을 못 드린 게 좀 있었네요. 아니면 의대 이야기가 나왔었는지랑. 예, 의대는 MMI 면접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워낙 공부 다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똑똑한 학생들 중에서 의대 작년에 어디 면접 계명대 의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다 그런 거 했었고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PREP법으로 문답하는 예시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는지. 포인트, 리즌, 익스플레인, 포인트 그런 건데 제일 그냥 간단한 거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영어 교육과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첫 번째로 저는 원래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가
뭐 보캐블러리 뭐 외우는 걸 좋아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포인트,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좋은 선생님이 좋은 영어 교사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문화 학생들의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이유는 그러면서 제가 봉사활동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 학생들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PRP로 처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PREP까지만 해도 저도 사실은 복잡하거든요. 일단은 주장하고 그 이유, 좀 아까 말했습니다. 뭐 봉사활동 가서 다문화 학생들을 만나서 그 학생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결론에서 그래서 저는 다문화 학생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뭐 넣겠죠. 뭐 어느 지역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해진 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머니는 다문화시고 뭐 아버지는 뭐 한국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PREP고 이제 그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익스플레인을 길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선생님께 해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흑역사를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강의였어요. 나름 열심히 한 며칠 동안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자료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정우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